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승창훈 총장님의 초대로 오늘 우리 봉숭아학당 문화혁신학교에서 한 35분 내지 40분 정도 특강을 맡게 된 김종회라고 합니다. 혹시나 이 특강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제 핸드폰 번호가 있으니까 이 문자를 보내셔가지고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오늘 강의 끝나고 난 후에 모든 파일을 직접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핸드폰 번호는 010-3174-7332입니다. 제가 한 2014년부터 지금까지 한 7년간 그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에 김종회 교수의 오늘의 영어 명언을 올린 지가 벌써 7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있는 명언 수만 해도 1,500개가 넘습니다. 제 명언을 받아보신 많은 분들이 이거를 책으로 내면 어떻겠나라는 그런 요청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드디어 출판사하고 계약을 해서 이번 달 말 정도에 나올 예정인데, 자, 제가 이 책을 출판을 계약을 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현대백화점 문화센터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지난주부터 현대백화점 천호점 문화센터에서 제가 영어 명언으로 본 인문학 이야기라는 강의를 지금 매주 월요일 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제 소개를 간단히 좀 하겠습니다. 저는 미션이 평생 청춘이라는 생각을 갖고 평생 공부하면서 평생 현역이라는 미션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경제, 금융, 교육 선구자로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단독 책은 이번에 처음이지만 공저책은 한 2권 정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 다닐 때 학부 때 전공을 경제학을 하고 호주 가서도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재무관리로 박사과정을 마치고 자산운용업계에 근무할 때 웰리스 건강 관련되는 펀드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다시 또 방송통신대학에 편입을 해서 식품영양학으로 2013년도에 또 가정학사 학위를 하나 취득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강의는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고, 지금까지 제가 대학을 강의하면서 보니까 강의하는 과목이 너무 많은 거 있죠. 24개 과목을 강의를 했습니다. 아마 대학교 강의하시는 교수님 가운데 한 교수가 24개 강의를 했는 교수님 아마 제가 전후무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또 대학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노후 준비나 자산 관리, 청소년 경제 금융 교육, 그리고 행복한 부자 되기, 와인, 비어, 위스키, 브랜디의 비교와 술의 매너, 패밀리 리더십, 그리고 오늘의 영어 명언과 영어 공부 잘하기 등등 이런 걸 하고, 자,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1년에 한 상 내지 2상 정도 주례를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가족 사랑 그리고 자녀 교육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을 영어로 하면 family라는 표현을 씁니다. family. 자, 저 family라는 단어가 어떻게 구성되냐면 FA는 father, 그리고 M은 mother, I는 내, L은 love, Y는 you. father, mother, I love you 이런 단어가 합성된 단어가 패밀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 저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속해 있는 것이 바로 패밀리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제가 그 영어 명언 가운데서 지금 그 책은 365개 명언을 골라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일 하나씩 영어 명언을 제가 하고 밑에 해설도 제가 간단히 붙여놨는 그런 명언 가운데서 이 명언은 1월 1일자에 나오는 명언입니다. 1월 1일자에 나오는 명언인데, 자, 이거는 미국의 유명한 농구 감독이었습니다. 100살까지 사신 분인데 존 우든이라는 분이 하신 명언입니다. 영어로 그대로 읽으면 The best thing a father can do for his children is to love their mother.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들의 엄마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해설을 저는 자녀 교육에는 부부 사랑이 최고라고 그렇게 해설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자, 특히 서양과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다른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부끼리 이 애정 표시하는 데서 되게 좀 서툴죠, 그죠? 외국 사람들은 키스도 하고 허그도 하고 되게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멋지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큼 자녀 교육의 최고의, 그게 바로 최고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도 가끔가다 이런 과제를 내죠. 오늘 너희들 집에 가면은 부모님이 퇴근하시면은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라고 허그를 해주라고 그렇게 과제를 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명언은 그 양키스 야구 구단의 선수였습니다. 마리아노 리베라가 했는 얘기인데 영어 표현은 I'm not a father who wants to give his kids everything. They have to earn it. 이라는 표현인데 나는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주고자 하는 아버지는 아니고 그들은 스스로가 직접 해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 모든 걸 다 테이크케어를 해주면은 자녀들이 자립심도 없어지고 또 자신감도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걸 심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자, 그리고 이거는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Marriage is neither heaven or near hell. It is simply purgatory. 자, 여기에서 이 purgatory라는 단어가 소위 연옥이라는 단어인데 결혼은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다. 오로지 소위 연옥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연옥이라는 단어는 우리 지금 삶에서는 그렇게 많이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 연옥이라는 단어가 가톨릭 교회에서는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이 때문에 이 결혼 생활은 하나의 현실의 삶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뭐 결혼하면 모든 게 환상적으로 좋게 보이겠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도 아니고 결혼 생활이 지옥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이라는 건 하나의 우리의 삶이라고 좀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앤드류 매튜스라는 호주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했는 이야기인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그들의 일원이 되지 않는 것이다. 즉 가난해지지 않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방법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난하지 않고 부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은 The best thing you can do for the poor is not be one of them.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난하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주로 많이 토론하는 탈무드에도 가난은 어떤 누구도 해결을 못 해준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봉숭아 학당의 모든 멤버들은 다 부자가 되기를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그 줄리아드 음대 교수 겸 미국 출신의 그리스계 소프라노인데 마리아 칼라스가 했는 이야기입니다. 자, 좋은 선생과 위대한 선생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좋은 교사는 학생의 현재 능력을 끌어내고 위대한 교사는 먼 장래를 보고 가르친다. 우리 위대한 선생님은 그 학생이 5년,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면서 그 학생들의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영어 표현은 good teachers make the best of a pupils means great teachers foresee of pupils and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선생님과 위대한 선생님의 차이는 이런 겁니다. 위대한 선생님은 미래를 보면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스티브 원더라는 장님 가수가 있습니다. 이 가수가 자기 엄마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Mama was my greatest teacher, a teacher of compassion, love, and fearlessness. If love is sweet as a flower, then my mother is that sweet flower of love. 이걸 번역을 하면은 어머님은 저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며 동정, 사랑 및 대담을 가르쳐 주었지요. 만약 사랑이 달콤한 꽃이라면 저희 어머님은 달콤한 사랑의 꽃 그 자체이라고 그 스티브 원더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진짜 위대한 스승이고 사랑이고 꽃 그 자체라고 우리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 어머님이 한 5분 계시는데 자, 엄마가 그만큼 위대한 겁니다. 그죠? 근데
그렇다고 아빠가 위대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죠? 그 스티브 원더가 자기 엄마를 생각하면서 했는 명언입니다. 자, 이거는 오드리 헵번이라고 여러분들 유명한 로마의 휴일, 뭐 티파니스 아침이라는 그 영화에 주연을 했는 유명한 벨기에 출신의 영국 배우입니다. 그죠? 한창 배우를 하다가 말년에는 자선 사업가로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이분이 했는 명언이 뭐냐면 Life is a party, dress like it. 인생은 하나의 파티다. 항상 파티처럼 옷을 잘 입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우리 한국 속담에 어복이 날개라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만약에 그 농부의 옷을 입으면 농부가 되는 거고 내가 신사의 옷을 입으면 신사가 되는 거고 내가 왕의 왕관을 쓰면은 왕이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어디 외출을 할 때는 항상 옷을 깔끔하게 최고의 드레스를 입고 다녀야 된다는 그런 명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어복은 단정하게 잘 입고 다니라고 저는 가정교육하면서 우리 애들한테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when you pick a partner, you pick a story, and that story becomes the life you live. 이거는 에스더 페렐이라는 그 벨기에 심리치료사가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파트너를 선택할 때는 어떤 스토리를 취한다는 것이고 그 스토리는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스토리가 없는 삶은 진짜 공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토리라는 게 뭐냐면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이 스토리에는 4개 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스토리 메이킹,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둘째는 그 만든 스토리를 갖고 스토리텔링,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주고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 만든 스토리를 파는 작업을 팔고 마지막에는 스토리 두잉, 스토리에 대해서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이 4개 단계를 거쳤을 때 스토리가 진정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러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스토리셀링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잖아요. 그죠? 이 스토리에 4개 단계가 있기 때문에 스토리는 만들고 이야기를 하고 팔고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하는 이 4개 단계까지 다 거쳤을 때야 진정한 스토리의 완성작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책을 한 권 소개할까 합니다. 이거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필독서로 읽는 책 중에 하나인데 The Power of Storytelling이라는 책입니다. 이건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번역책 이름은 이야기 자본의 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보는 순간에 The Power of Storytelling이네 이렇게 순간적으로 보다가 보니까 스토리텔링이 아니고 스토리셀링입니다. 자, 이 책은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은 자, 전 세계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했는 기업들의 어떻게 성공했는가는 성공 스토리가 다 담겨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가 어떻게 성공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성공했고 구글 뭐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성공했는가 스토리가 있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 주위에 있는 도서관에 가면 다 빌려볼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읽어보면 재밌는 스토리가 되게 너무 많아요. 자, 그러면 뭐 가족 교육과 자녀 교육과 가족 생활에 관한 몇 가지 사례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자, 사과를 팔아야 됩니다. 사과 하나에 1,000원입니다. 그죠? 2개 하면 얼마입니까? 2,000원이죠. 자, 어느 그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사과 하나가 잘 안 팔리는 겁니다. 그죠? 안 팔리니까 방법은 사과를 2개를 포장을 하는 겁니다. 포장을 해서 그 사과 이름을 카풀 사과라는 겁니다. 카풀 애플. 가격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 1,000원, 2개 2,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연인들이 데이트하면서 2,000원 패킹되어 있는 사과를 불티나게 다 사가는 겁니다. 자, 그런 이것처럼 스토리를 만들면은 물건도 잘 팔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떨어지지 않는 사과는 일본에서 일어난 이 얘기 중에 하나인데 일본이 막 태풍, 폭풍이 불어가지고 과수원의 사과가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 위에 한 10% 정도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아이디어를 내는 겁니다. 그 남아있는 사과 하나하나씩 낱개로 포장을 하는 겁니다. 포장을 해서 그건 얼마나 생명력이 강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고 나무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떨어지지 않는 사과 또는 합격 사과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가격이 10배로 붙이는 겁니다. 아무나한테 안 파는 겁니다.
수험생들한테 팔고 취준생들한테 팔고 그래서 그 하나 사과를 예를 들면 사과 하나가 1,000원인데 10배 같으면 10,000원이지 않습니까? 사과 하나는 10,000원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이 사과를 하나 내 사서 먹으면은 시험에도 합격할 수 있고 취직도 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불탱이 팔려가지고 그 비바람 폭풍우가 지더라도 10% 남았는 사과를 갖고 평년작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항상 어떤 어려움이 닥쳐더라도 아이디어를 내면은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리차드 브랜슨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버진 그룹의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양반이 원래 이거 난독증이 심해가지고 책을 잘 못 읽어요. 잘 못 읽기 때문에 학교 성적이 난독증 환자 같으면 성적이 좋을까요? 안 좋죠. 맨날 꼴찌 하는 거야. 근데 자기 엄마는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니는 공부는 좀 떨어져도 다른 탤런트가 있으니까 하고 계속 용기를 심어주는 겁니다. 이 양반이 1950년생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최근에 그 우주 여행도 갔다 오신 그분입니다. 그죠? 이분이 1984년도, 항상 한 30대 중반의 나이인데, 어느 남미 여행을 할 때, 푸에르토리코에서 버진 아일랜드로 여행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타고 갈 비행기가 고장이 나버린 겁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양반은 그 사업가의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그 공항에 노크를 해보는 겁니다. 혹시나 이 공항에 전세기가 있습니까? 예. 얼마? 전세기 렌트할 수 있느냐? 네. 해가지고 전세기 렌트 값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푸에르토리코에서 버진 아일랜드 가는 그 예약되는 사람 숫자를 다 해가지고 나눠보니까 한 사람당 39달러만 하면 다음 행선지 여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이 몇 시간은 걸렸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여행을 마치고 이분이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서 소위 버진 어틀랜틱 에어라는 항공사를 설립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해외여행 가서 만약에 비행기가 성 총장님 비행기 고장나면 어떡할 겁니까? 이겁니까? 이것도 해결이 안 되잖아. 이 양반은 사업가이기 때문에 자기 엄마가 그만큼 자기한테 자신감을 심어줬기 때문에 사업가로서는 가장 성공했는 그런 영국의 사업가 중에 한 명입니다. 다음. The best way to teach people is by telling a story. 이거는 켄 블랜차드라는 사람이 했는 명언인데 여러분들 켄 블랜차드라고 딱 하면은 저 사람이 쓰는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 책 다 보셨잖아요. 그죠? 그 책을 쓰는 저자입니다. 저자인데 자, 왜 고래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저기 베스트셀러가 되냐.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는 진짜 책이 안 팔렸어요. 원래 제목이 저게 아닙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불구하고 저거를 제목을 바꾸다 보니까 200만 부 이상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자, 이번 달 말에 나올 책 제목을 뭐 할 것인가 되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스토리를 이야기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없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여기는 혹시나 옛날에 젊었을 때 연애할 때 기억나시죠? 자기 짝꿍이 재밌게 얘기하는 사람이 재밌잖아요. 그죠? 재미없는 인생은 진짜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진짜 여기 있는 우리 여성분들, 자매님들이 잘 한번 명심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To catch a husband is an art. To hold him is a job. 남편을 잡는 것은 하나의 예술이고 그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일이다라는 그 시몬 드 보바르 블란스 작가가 했는 이야기입니다. 자, 남편을 잡는 건 하나의 예술이라고 얘기죠. 잡았으면 또 잘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도 한번 남편 관리 하나의 비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자, 그리고 good husband makes good wife. 멋진 남편이 멋진 아내를 만든다. 그 반대 경우도 되겠죠, 그죠? 그러나 그 반대 경우, 지금 멋진 남편이 멋진 와이프를 만들지만 멋진 와이프가 멋진 남편을 만들기도 하지만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부부 관계의 하나의 비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는 리차드 브랜슨 경이 했는 교육에 관한 재미있는 그 명언입니다. Education doesn't just take place in stuffy classrooms and university buildings. It can happen everywhere, every day to every person. 교육이란
엄숙한 분위기의 교실이나 대학 건물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매일 일어나는 일이다. 이제는 교육이라는 게 굳이 학위를 따고 학교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집에서 가정교육이 가장 중요한 거고 친구들 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곳곳에 공부할 소재거리는 널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공부를 굳이 학교에 가서 정규 수업 시간에 학위 따는 것만을 능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24시간이 공부거리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은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 토마스 에디슨의 이것도 동영상인데 내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하면은 토마스 에디슨 나옵니까? 오케이. 예.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Yeah, everywhere. When we remembered Zion.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Yeah, everywhere. When we remember Zion, let the wicked carry us away in captivity. Require from us a song. Now how shall we sing the Lord's song in a strange? 자, 이 토마스 에디슨도 장애가 있었습니다. 이게 학교 선생님 봤을 때 도대체 말도 못 알아듣고 저런 애를 가르치기가 힘이 들어가지고 자기 부모님한테 편지를 쓰면서 도저히 못 가르치겠다고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를 받아보면서 자기 엄마는 그를 반전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 아들은 천재야. 도저히 그 학교에서는 우리 아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이 없어. 이렇게 하면서 집에서 홈 에듀케이션을 시키는 겁니다. 시켜서 대단한 발명가가 됐잖아요. 그죠? 이게 살아가면서 우리 자식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감을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제 스마트폰에 우리 와이프를 이렇게 입력을 시켜 놓습니다. 내 편, 내 사랑, 누구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 남편은 남의 편입니다. 남의 편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족이 자기 자식에 대해서 부모가 절대로 이 원머숙하면 안 됩니다. 원수라는 표현을 쓰면 진짜 자식과 부모 사이에는 원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아끼는 우리 아들, 멋쟁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아들, 잘할 수 있는 거 최고라고 계속 격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들을 격려해주면 누가 격려해주겠습니까? 이 토마스 에디슨의 엄마는 그렇게 격려를 해주는데 나중에 딱 돌아가고 보니까 토마스 에디슨이 자기 엄마의 그 편지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얼마나 자기 엄마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겠습니까? 그죠? 다음. 자, 그리고 There is no education like adversity. 자, 역경보다 더 좋은 교육은 세상에 없다. 이거는 벤자민 디즈라엘리 백작입니다. 영국 수상도 했는 사람인데,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든지 다 역경이 있는데 그 역경을 아주 스무드하게 극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역경만큼 좋은 교육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속담에 어릴 때에 뭐뭐는 고생은 사서 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다 그런 게 하나의 교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식들 키우면서 너무 과잉부하는 건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집안 이야기를 좀 할게요. 우리 집에는 85년, 86년 연년생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걔들이 이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애들이 부모들하고 한바탕 붙는 겁니다. 밥 안 먹어! 하고 땡깡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진짜 안 먹을 거니? 네? 굶어.
이틀 동안 굶겼습니다. 굶기면서 애들만 굶기면 문제되잖아요. 우리 와이프하고 저도 다 같이 굶는 겁니다. 대신 물은 먹이는 거죠. 물 한 모금 죽기 때문에. 그래서 이틀 동안 굶기가는 게 두 손을 듭디다. 그래서 이제 차를 몰고 그 남산에 올라가면 서울타워에 꼭대기 가면 회전 식당이 있거든. 그 가서 한 사람 1.5인분씩 시켜서 멋있게 밥을 먹으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밥 한 끼 먹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너희들 모르고 엄마한테 아빠한테 땡깡을 부려 하면서 얘기하고 그렇게 밥 사주면서 그래 이 밥 한 끼 먹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느냐고 허그를 해주면서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뭐 밥 투정을 안 하는 그런 경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부모가 되게 모질죠, 그죠? 뭐 그래도 같이 굶었기 때문에 우리는 밥 먹으면서 걔도 굶기면 안 됩니다. 굶을 때는 같이 굶어야 되는 거야. 뭐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 역경이라는 거는 우리 살아가는데 되게 교육 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 성경에 나오는 귀절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No prophet is accepted in his own native place입니다. 자, 이거는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또 마가복음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존경을 받는 예언자라도 자기 고향과 친척 및 집안에서만은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기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주위에 있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그때 학교 다닐 때 친구는 내보다도 공부도 지질이 못하고 그랬는데 지금 되게 잘 돼 있으면은 그런 친구는 존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내보다 학교 다닐 땐 공부도 찌질이도 못하고 맨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 예수라는 사람이 목수의 아들 아닙니까? 그죠? 목수의 아들인데 어릴 때 코 질질 흘리고 같이 놀던 친구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위대한 예언자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도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 나오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 친구들 있더라도 옛날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와 그 사람의 미래를 생각하고 인간관계를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요거는 요 내용을 이두명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근데 루카복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Into whatever house you enter, first say, peace to this household. If a peaceful person lives there, your peace will rest on him. But if not, it will return to you. 이런 내용입니다. 평화의 인사를 수시로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계속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다음에 요 가사를 갖고 우리나라에 나왔는 노래를 한 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평화의 노래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게 약간 성경 기절을 그대로 가사로 했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 노래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항상
누구 집을 찾아갈 때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라고 인사를 해주고 들어가면은 그 집에 있는 주인이 되게 기분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살아가는 인간관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어느 날 강남에 있는 뭐 카페를 가보니까 이 글귀가 있어요. A family is a gift that lasts forever 합니다. 강남에 있는 카페에서 갖고 왔는데 가족은 영원히 지속되는 선물이다. 다음 보세요. 여기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제가 영어 명언을 작업을 하면서 한 7년 동안 하다 보니까 온갖 세상의 모든 게 영어 명언의 소재로 보이는 겁니다. 이 문장이 되게 멋있어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어서 영어 명언을 했는 겁니다. 그죠? 자, 가족이라는 거는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의 선물이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다음. 자, 그 다음에 이 서양에서 속담 중에 하나입니다. Punctuality is the politeness of kings and princess입니다. 시간 엄수는 군주의 예절이다. 시간 엄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속담으로는 Punctuality is the soul of business. 시간 엄수는 사업의 생명이다와 유사한 속담이 되는 겁니다. 자, 어느 약속을 냈을 때는 진짜 시간은 지켜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다른 회사에 가서 미팅을 하러 가면은 최소한 30분 전에 도착을 합니다.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화장실에 가서도 머리도 한번 만지고 뭐 다 준비하고 그 사무실에 10분 전에 도착하는 겁니다. 해가지고 제가 좀 일찍 왔습니다 하고 10분 일찍이 그분들도 미팅이 준비되면 같이 하는 거 정시는 무조건 미팅을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뭐 차가 막혀가 뭐 이런 핑계는 절대로 대서는 안 됩니다. 이게 시간은 그 사람 시간도 중요하고 내 시간도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이 서양 속담에 시간 엄수가 군주의 예절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시간 준수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자녀들 교육을 시킬 때도 시간 준수만큼은 진짜 확실히 시켜야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 한국에 있는 분이 했는 이 문장을 제가 영어로 번역을 해봤습니다. 공짜란 가장 비싼 거래자 위험한 거래라고 모 컨설턴트입니다. 1970년생의 컨설턴트인데 이분이 있는 걸 영어로 한번 제가 번역해봤습니다. The free lunch is the most expensive and dangerous deal in the world. 그래서 가장 비싸고 위험한 거래가 공짜다. 공짜로 해줄 때는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밥을 한 거 사주더라도 항상 내가 또 밥을 한 거 대사줘야 되는 거예요. 커피를 한 잔 얻은 멋이라도 커피 한 잔 사줘야 되고 공짜는 가능하면 우리 아까 우리 총장님이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죠? 이거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은 너무 기대가 커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가족은 내 편이 돼야 되고, 그죠? 내 편이 돼야 되고, 내한테 희망을 주고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슬라이드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해바라기에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노래를 박할린이가 부른 노래를 우리 한 곡 들으면서 오늘 제 스피치를 마칠까 합니다.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자, 우리 이 노래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중간에 제가 카트를 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여기까지고 여러분들 또 궁금한 사항이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 다 모두가 내가 영어를 지금보다도 한 2배 정도 훨씬 잘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죠. 제가 영어 공부하는 제 경험을 중심으로 팁을 몇 개 드릴게요. 영어 잘하는 방법은 영어 자체만 매달리면 안 됩니다. 영어를 잘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모국어를 잘해야 돼요. 우리 작가님이 계시잖아. 글 쓰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모국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다양한 인포메이션, 컨텐츠를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독서를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서양의 유명한 언어학자도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많은 책을 읽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지 않고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모국어를 잘해야 됩니다. 모국어. 그죠? 그래서 다양한 인포메이션 컨텐츠를 많이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호기심이 많아야 됩니다. 자, 저 그림을 영어로 뭐라 하지? 저거를 모든 사물을 볼 때마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계속 끝없는 호기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하고 자, 오늘 제가 영어 명언을 한 20개 정도 얘기했잖아요. 저거를 한 30분만 계속 읽기 시작하면은 암기가 되지 않습니까? 암기를 하지 않고는 절대로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아주 심플하게 따지면은 여러분들 요새 초등학교 가도 영어를 배우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교과서가 있습니다. 4, 5, 6학년. 책 한 권 얼마나 합니다. 몇천 원밖에 안 합니다. 그걸 사가지고 거기 보면 초등학교 영어 교과서는 그림이 많기 때문에 이해하기 편하잖아요. 조금 더 어드밴스드 나가려면 중학교 1, 2, 3학년 정도의 교과서만 하면은 영어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를 하루에 10개씩 외우면은 1년 하면 3,650개가 되잖아요. 그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에 대해서는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도전해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거는 모국어 공부를 빡시게 해야 돼요. 모국어를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독서도 많이 해야 되고 많이 다양한 정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스포츠도 즐겨야 되고 드라마도 봐야 되고 TV도 봐야 되고 다양한 모든 걸 알아야 돼요. 자, 오늘 이것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